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숫자는 세 가지인데요. 10일이라는 날짜와 $10,000 그리고 2027년입니다. 자, 최근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예약 페이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고요. 불과 열흘 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성비의 사이버트럭은 끝났고, 이 사이버트럭은 이제 새로운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마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이버트럭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가격 인상과 인도 지원이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최근 기가 네바다 인근에서 포착되고 있는 테슬라 세미트럭의 주행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모델의 등장을 넘어서 테슬라가 이제는 상용차 시장까지 바라보는 새로운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른바 헤드리스 아틀라스라고 불리는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트럭 상단에 위치했던 거대한 공기역학용 이 모자를 벗어던진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속의 세미트럭은 평소보다 훨씬 더 짧고 낮은 트레일러를 견인하며 기가 네바다의 좁은 구역에서 민첩하게 회전하고 가속하는 이른바 칼리스테닉스라는 테스트를 완벽하게 주행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세미가 초기 개발했었던 장거리 고속도로 수송용 모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도심의 물류와 근거리 수송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라인업의 분업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상용차 시장에서는 디자인의 변화는 수익의 구조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이는 헤드리스 모델은 작은 트레일러와 조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는 경제적 통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라스트 마일 물류 시장으로의 확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거대한 장거리용 트럭은 도심의 낮은 터널이나 좁은 창고 진입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리프레시 모델에서는 상단의 구조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 도심형 대형마트나 도심형 물류 허브까지 직접 배송이 가능하고, 테슬라는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까운 집 앞 매장까지도 세미트럭이 전진할 수 있는 그 영역을 확장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유럽 시장의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내년에는 세미트럭이 유럽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이 도로가 좁고 회전 구간이 많은 유럽의 물류 환경에서 이번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미트럭은 그 힌트가 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등록되고 있는 세미트럭의 전비는 마일당 1.7kWh라고 나오고 있는데, 장거리용인 롱레인지뿐만 아니라 도심용으로 적합한 스탠다드 모델 역시 디젤 트럭 대비 압도적인 총소유 비용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빌 게이츠 같이 세미트럭에 대해서 엄청난 회의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의견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물류의 혈관을 장악하기 위한 테슬라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체급을 세분화해서 2027년 유럽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상에서 성공을 넘어서 이제는 우주의 경제와 자본시장에 정식으로 명함을 내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어쩌면 이번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의 기업 공개인 IPO를 위한 초안 공개를 제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계획대로라면 6월쯤 실제 상장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예상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7,5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예상대로 나오게 된다면 메타나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이 나오며, 전 세계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메가캡 기업들과 스페이스X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자, 이번 IPO를 통해서 조달하려는 금액은 5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73조 원 정도로 2019년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역대 최대 기록인 290억 달러를 넘길 예상인데, 이렇게 된다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IPO에서 비공개 제출이라는 방식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스페이스X는 재무 상태를 대중에게 즉각 공개하지 않고 당국의 피드백을 먼저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론 머스크 특유의 추진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것은 차등 의결권이고요. 상장 후에도 일론 머스크와 내부자들이 강력한 의결권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실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포석을 두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우주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지만 경영의 주도권과 미래의 비전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지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가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독점적인 궤도 발사 서비스와 전 세계 수백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스타링크 네트워크 때문이고, 향후 스타쉽을 통해서 우주 인프라 확장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실질적인 매출로까지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룸버그 예상처럼 이번 달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 공개를 위한 초안이 제출될지가 궁금해지고요. 예상처럼 6월 IPO로 상장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유럽 이동통신 시장의 판도를 바꿀 대형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스타링크는 유럽의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과 손잡고 위성 직결 이동통신이라는 새틀라이트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10개국에서 1억 4천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용화 시점은 2028년으로 되어 있으며 스타링크의 차세대 기술인 V2 위성과 이동 위성 서비스 대역을 활용하게 되고, 주목할 점은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오지에서도 호환이 가능한 스마트폰에 직접 5G급 속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며, 이 도이치텔레콤은 현재 독일 내에서 5G로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90%, 음성 커버리지는 99%에 육박하고 있지만 기지국 설치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런 지상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스타링크를 사용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타링크 V2 기술은 5G급 브로드밴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지에서도 유튜브 시청이나 영상통화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점점 통신의 패러다임이 지상에서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8년 안 터지는 곳이 없는 진정한 초연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와 재난구조 또 물류 시스템 등 산업 전반에 엄청난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2025년 3월 미국의 네바다주 테슬라 서비스 센터를 공격했던 방화 용의자가 결국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2026년 3월 2일 네바다주 연방검찰청은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고 있는 폴 현 킴이 연방 방화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5년 3월 18일 김 씨는 네바다주에 위치한 테슬라 컬리전 센터 정문에 스프레이로 저항하라라는 문구를 적어넣으며 공격을 시작했고, 이를 위한 범행 수법으로는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를 사용해 감시 카메라를 먼저 파괴한 뒤 주차된 테슬라 차량들을 향해 수차례 총격을 가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리 준비했던 화염병 3개를 테슬라 차량을 향해 투척했으며, 이 중 2개가 폭발하여 차량에 불이 붙었고, 총 5대의 테슬라 차량이 심각한 파손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에 대한 방화 및 방화미수, 그리고 미등록 총기 소지 등 총 4가지 연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연방 법정 전과에 따른 의무 최소 형량은 5년이지만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종 선고 공판은 2026년 5월 27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 미국 연방검찰이 최대 70년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예고한 이유는 바로 주간 상거래 조항에 있는데, 미국 연방상법에 따르게 되면 주와 주 사이의 경제활동에 쓰이는 시설이나 재산을 공격하는 행위는 단순 방화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고,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미국 전역의 물류와 서비스망이 연결된 핵심 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곳을 공격한 행위는 국가경제 인프라의 테러 수준의 범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소음기가 달린 미등록 총기를 사용하고 화염병이라는 살상용 폭발물을 제조해 사용했다는 점이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테슬라의 매장에 테러를 가할 경우 법이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보여주는지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부터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사무실보다 더 자주 머무르는 곳들이 있는데요. 매일 오가는 지하철 안이나 혹은 잠깐 들리는 카페입니다. 자, 지하철 안에서 테슬라 실시간 차트를 확인하거나 무심코 이 뱅킹 앱을 열고 결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직장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발표된 2025년 보안 실태 조사를 보면 경각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출퇴근길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대다수
대다수가 공용 와이파이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에 문제가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페이지가 뜨기를 기다리는 짧은 몇 초가 이 소중한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자, 그래서 지하철을 타거나 카페에 앉으면 노트북을 펴기 전 서프샤크부터 열고요. 어떤 와이파이를 쓰던 인터넷 연결 전체를 강력하게 암호화해서 누가 보고 또 가로채고 추적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특히 무제한 기기의 연결은 강력하고요. 핸드폰은 물론 노트북과 타블릿 그리고 온 가족의 기기까지 계정 하나로 다 보호가 됩니다. 자, 앱을 열고 서프샤크 버튼 한 번을 누르게 되면 보안 사고라는 불필요한 걱정 하나가 완벽히 사라지는데요. 지금 아래 링크 서프샤크.com 테슬라 뉴스에서 코드 테슬라 뉴스를 입력하시면 4개월 추가 제공과 30일 환불 보장의 혜택을 드립니다. 차트를 볼 때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의 인터넷은 서프샤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이버트럭 이야기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테슬라에서는 단 열흘 사이에 가격의 변화를 만들었었는데,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 모델을 59,990달러라는 매우 공격적인 가격에 내놓았고, 일론 머스크는 이 가격이 단 10일 동안만 유효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이 해당 모델의 가격은 69,990달러로 수정되었는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1억 256만 원 정도 되는데, 불과 열흘 사이에 차량의 가격이 1,466만 원 정도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가격 조정이 약 16.7% 정도 올라간 것인데, 이 전격적인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도 매우 급한 마음이고요. 2월 중순 인도 예정일은 2026년 6월쯤으로 되었지만 2월 26일쯤 2024년 4월로 약 1년 정도 지연이 되었고, 현재 테슬라의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이 구체적인 달의 표기마저 사라진 채 2027년에 가능하다라는 말만 남겨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과 일주일 사이에 대기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10일 한정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2026년 한 해 동안 기가 텍사스에서 생산 가능한 물량 전체가 단 열흘 만에 매진이 되었으며, 이제는 2027년 생산분으로 그 예약이 넘어갔음을 증명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이 밀리고 있는 올휠 드라이브 모델의 상세 스펙을 보면 주행거리는 약 325마일, 킬로미터로는 약 523km 정도 되고요. 견인 능력은 7,500파운드에 달하며 제로백은 4.1초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도 이 차량을 손에 넣기 위해서 최소 2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는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왜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갑자기 $10,000나 인상하게 되었는지, 이제부터는 그 이유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올휠 드라이브의 모델은 이제 69,990달러가 되었는데요. 테슬라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 새로운 선택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올휠 드라이브의 모델인데요. 이 사이버트럭 올휠 드라이브보다 한 단계 높은 가격대의 이 가격표는 바로 79,990달러, 하나로는 1억 1,720만 원 정도이고, 일반적인 올휠 드라이브의 모델과는 정확하게 $10,000 차이가 납니다. 자, 프리미엄 모델에서 추가되고 있는 주요 옵션은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즉 노면의 상태에 따라 차고를 조절하면서 승차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품으로 불리는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뒷좌석 승객을 위한 독립적인 엔터테인먼트 환경을 제공하는 2열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요. 또 실내 소재의 고급화와 음향 시스템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프리미엄 베드 패키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드웨어적인 추가 사항을 놓고 본다면 1,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과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테슬라가 바로 이 시간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일반 올휠 드라이브는 2027년까지 예약을 기다려야 되지만 $10,000를 더 내는 프리미엄 올휠 드라이브의 모델은 10에서 12주 안에 인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지금 주문하면 약 2026년 5월 중순 정도면 차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일반적인 올휠 드라이브 모델보다 프리미엄 올휠 드라이브 모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일반 모델 대신 프리미엄 모델을 선택할수록 대당 순이익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도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비자는 2년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1,500만 원 정도를 더 내고
이 풀옵션 사이버 트럭을 받을지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2년을 기다리는 동안 기존 차량의 감가상각과 유지비까지 고려한다면 많은 소비자가 결국 1만 달러를 더 지불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테슬라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게임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될 점은 이 테슬라가 최근 업데이트한 FSD 이전 정책에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어떤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 사이버 트럭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지 이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 업데이트한 FSD 이전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 테슬라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새로운 테슬라 차량을 반드시 인도받아야 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날짜까지 주문을 완료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차량 번호판을 달고 인도를 완료해야만 기존 차량의 FSD를 옮겨올 수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기존의 테슬라 차량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FSD를 일반 올휠 드라이브 사이버 트럭으로 그 FSD를 이전시키고 싶다면 현재 인도 예정일은 2027년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선택한 예약자는 물리적으로 2026년 3월이라는 데드라인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FSD의 자산은 포기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프리미엄 올휠 드라이브 모델인 79,990달러짜리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인도 기간이 10에서 12주기 때문에 테슬라가 정하고 있는 3월 30일의 시간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사이버 트럭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객도 기존 차량의 FSD를 무상으로 옮겨올 수는 없다는 구조고, 이 말은 현재 재고가 넉넉한 모델 S나 모델 X, 모델 3나 모델 Y에 분기말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케팅 도구일 뿐, 이 현재 수요가 많은 사이버 트럭의 구매자들에게는 이 혜택까지 해줄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테슬라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 10일 만에 가격을 16.7%로 올리면서도 또 인도 시점은 2027년으로 미루고 이 수천만 원 상당의 FSD 혜택은 이 날짜로 제한해버리는 행보, 이것은 현재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엄청난 수요가 몰리자 이 테슬라는 강력한 상품성을 기반으로 공급자 우위에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동안 팔리지 않았다라는 큰 비난을 맞았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2027년까지 예약이 꽉 찼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안 팔리는 트럭이 아닌 모두가 타고 싶은 트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가격은 오르고 혜택은 줄었지만 2027년까지 기다려서라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소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테슬라의 이러한 공격적인 정책이 오히려 브랜드의 충성도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